네,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올해 2023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학교폭력 관련 법률 및 사안처리 가이드북이 개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지금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법 및 관련 법제에 대해서 좀 많이 손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불합리했던 부분들, 새롭게 이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요. 오늘은 2023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도 고위공직자 자녀 학폭 사건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깨닫고 혁신적인 변화를 많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좀 따끈따끈한 자료고 3월 1일부로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자, 2023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주요 개정 사항, 교육청에서 배포한 자료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체크된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봐볼까요? 뭐 여기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징계 사항이 이제 적히잖아요. 생활기록부에. 그래서 그거를 어디다 적을 것인가, 언제 삭제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개정 사항이 있는 겁니다. 개정 후를 보면 학급 교체가 이전에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내용이었어요. 개정 전 내용을 보면 이제 학급 교체가 여기 7호 처분이죠. 근데 이제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됐었어요. 1, 2, 3호 조치랑 똑같이. 1, 2, 3호 조치면 경미한 조치잖아요. 근데 7호 조치는 학급 교체면 이게 상당히 강한 조치거든요. 이전에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됐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해도 불합리한 거거든요. 그죠? 더 약한 조치인 4호, 5호, 6호가 다 졸업 1로부터 2년 후 삭제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전에는 학급 조치가 그냥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그러한 불균형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8호도 졸업 1로부터 2년 후 삭제가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서 졸업 전에 반성하고 생활하고 있으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를 해주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학급 교체가 졸업 1로부터 2년 후 삭제가 됐죠. 기존의 4, 5호, 6호 조치와 똑같은 레벨로 이렇게 조금 더 삭제를 어렵게 만들었죠. 전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학은 원래 이쪽이었죠. 졸업 1로부터 2년 후 삭제, 예외적으로 졸업 전 전담기구 심의 거쳐서 졸업과 동시 삭제의 영역이었는데 전학은 아예 그냥 심의 대상에서 빼버렸습니다. 무조건 졸업 1로부터 2년 후 삭제로. 이렇게 그냥 바꾼 거예요. 더 지금 삭제를 어렵게 만들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 퇴학은 뭐 원래대로 아예 삭제 대상이 아니었죠. 어디에다 적는지는 똑같아요. 생활기록부 영역에. 근데 이제 삭제 시기를 좀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 다음에 이제 분리시행 관련해서도 참 논의가 많았죠. 이것도 이제 재작년쯤 새롭게 법 개정이 된 내용이었죠. 피해자가 학교폭력 가해자를 신고하면 무조건 분리조치 3일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가해자, 피해자가 지금 학폭위 가서 정확하게 확정이 되지 않았죠. 근데도 피해자라고 그냥 주장하면서 신고를 하면 무조건 3일 분리조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교폭력 피해자도 정말 피해자가 있지만 누가 봐도 좀 말도 안 되는 거 있죠. 너무 경미한 거. 또 제가 지나가다가 저 눈 마주쳤는데 째려본 것 같아요. 이런 거라든지 이러한 좀 경미한 좀 주관적인 피해 주장에 해당되는 것으로도 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신고를 해도 일단 피해자가 그냥 신고를 했다는 형식만 갖추면 3일 무조건 분리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리조치의 방식도 천차만별입니다. 일단은 피해자가 신고를 했으니까 가해자를 좀 분리시켜야 될 것 같죠. 근데 학교 시설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에서 그런 것이 좀 어려운 경우면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한 명이고 가해자가 여럿인 경우, 가해자 하나하나씩 다 때려넣기 힘들잖아요. 그냥 피해자가 피하게 하는 경우, 언제 이거를 해야 될지, 어떤 유형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이드북상의 규정이 공백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조금 세세하게 학급 학년이 다를 경우에는 각자 소속 학급에서 수강하되 그 이외의 시간은 어쨌든 학교에서 분리 계획을 수립해서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것도 굉장히 좀 이슈가 많았던 겁니다. 제가 했던 사건 중에도 만약에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신고를 할 건데 10가지 사안이 있다라고 쳐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얘를 조금 괴롭혀야겠다라고 하면 10건을 하나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한 개씩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두세 개 한 다음에 3일 분리조치 받았다가 그러다가 분리조치 끝나면 또 신고해요. 그럼 또 3일 분리조치 되죠? 그러면 이제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뭔가 규정이 없으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분리조치가 타당한 건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분리조치 법률적인 간격을 이용해가지고 요령을 피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걸 막을 수 있을 만한 법률도 없고 그래서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동일한 피해 학생이 동일한 가해 학생에 대해 최초 분리 이후 분리 이전 사안에 대해 연속적으로 신고할 경우 분리의 취지에 벗어난 것으로 보고 최초 1회 분리만 실시한다. 이게 타당합니다. 그리고 최초 분리 이후 새로운 사안이 발생하여 신고했을 경우에는 분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사안이 발생해서 신고했을 경우에는 해야 되겠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좀 치사하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띄워가지고 계속하면 그건 취지에 어긋나죠. 분리조치 취지에. 그 다음에 이제 피해 학생이 한 명이 학년 전체를 신고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집단 따돌림이나 이런 사건. 피해 학생 한 명이 뭐 가해 학생 20명을 신고하면 물론 피해자이지만 피해자 측의 의사를 좀 고려해서 피해 학생을 분리 보호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부분도 새로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체험학습 중일 수도 있죠. 가해 학생이. 그러면은 뭐 분리조치 신고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분리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제 교회 체험학습 일수가 적을 경우에는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 분리 시행할 수 있다. 일견 타당합니다. 그 다음 가해자 피해 학생 분리는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성 조치가 아님을 안내를 해야 된다. 징계성 조치는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징계라고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가해 관련 학생으로 이제 신고당한 측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게 진짜 본인들은 하지도 않은 사안일 수도 있죠. 부인의 취지일 수도 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가해자로서 분리해야 된다고 하니까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분리는 필요하고 또 너무 기분 나쁘면 안 되니까 가해 학생 측에 징계성 조치가 아님을 안내를 해라.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제 긴급조치 관련해서 유의사항입니다. 긴급조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피해자가 가해자 신고한 경우 의무적으로 3일 분리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 결정 전까지 학교장 재량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일정한 조치를 미리 할 수 있는 겁니다. 결정이 나오지 않은데 그 결정을 미리 좀 끌어다가 학교장의 권한으로 미리 약간 징계를 내려놓는 거예요. 제일 큰 목적은 분리입니다. 역시. 그래서 뭐 2호 조치, 접촉 금지나 아니면 좀 강한 사안이고 누가 봐도 가피해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출석 정지 조치, 6호 조치를 내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전에는 그냥 이렇게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이후라도 동위원회 조치 결정 전까지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간 이후에도 긴급조치를 조금 뒤늦게지만 발동할 수 있다라고 그 전에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긴 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넓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요청 이후라도 할 수 있다라고 범위를 조금 더 넓혀 놓은 거죠.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긴급조치는 부과가능 조치가 이렇게 되죠. 서면사가 접촉금지, 교내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5호와 6호는 이제 병과가 가능하고, 아까 무조건 피해자가 신고한 경우 3일 분리 조치하는 거는 출결 인정이 됩니다. 근데 긴급조치로서 출석 정지를 받으면 출결 인정이 안 돼요. 무단결석으로 처리가 되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 처리 시 유의사항을 또 보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요건 두 번째가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라는 요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보면 조금 더 자체 해결제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을 넓게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체 해결제로 끝내려고 했는데 재산상 피해가 있었어요. 그러면 자체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교육청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최는 안 됐어요. 그때 만약에 재산상 어떤 피해가 즉각 복구가 됐다라고 하면 그냥 그때 당시에도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됐다라고 간주하고 그냥 자체 해결제로 끝낼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해 학생의 징계 이행과 관련돼서 조금 변한 게 있어요. 이것도 좀 구체화한 겁니다. 가해 학생이 조치를 통보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징계 조치를 미이행할 경우 학교장은 미이행 학생 명단을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징계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새로운 징계 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호 조치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징계 조치를 더 센 조치를 의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냥 상당한 기간 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이 된 내용을 보면 3개월 이내에 미행할 경우라고 조금 더 구체화해 놨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3개월 이내는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요즘은 학교폭력 조치 결과 통지서 상에 각 몇 시간 며칠까지 하라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시된 기간 안에 안 하면 원칙적으로 학교장이 교육청에게 알려야 되는 겁니다. 실무는 그런데 이제 3개월 이내라는 거를 하나 써놓고 이제 뒤에 보면 조금 더 구체화해 놨어요. 자, 그다음 요거는 이제 피해 학생 정보 제공이라고 해서 이제 아예 새로 생긴 내용인데, 만약에 피해 학생이 신고를 하고 학폭위로부터 피해 학생으로서 인정받고 가해 학생의 징계가 나왔어요. 근데 피해 학생이 그냥 너무 학교 다니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전출이나 전학을 가고자 한다라고 하면 기존의 학교에서 피해 학생이 전출 또는 전학 간 학교 측에 학교폭력 피해 관련 학생이었다는 거를 알리고, 물론 이제 당사자 동의는 얻어야 됩니다. 알리기 싫을 수도 있죠. 피해 학생 입장에서.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상급 학교나 전출교 학급에 제공을 해라. 이런 겁니다. 시스템적으로 전 학교에서 이후 학교에게 피해 학생 보호와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를 좀 제공을 하라. 이러한 내용이 될 겁니다. 전학이나 이런 게 아니라도 상급 학교를 갔어요. 근데 이제 학폭 때문에 서로 좀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있었다. 그러면 좀 다른 반에 분반을 좀 시켜달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 대 학교 차원에서 조금 정보 제공을 해달라.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리조치
조치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가해 학생이 학폭위부터 징계 조치를 받으면 그 징계 조치를 다 이행할 때까지는 본인이 원하여서 전학을 간다든지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어요. 그게 맞죠. 왜냐면 만약에 전학 징계가 나왔는데 그 징계 이행을 안 하고 그냥 자기 스스로 전학 가버리겠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모든 학폭위 징계를 본인이 이행을 해야 본인이 전출이나 전학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학적을 옮겨줘요, 학교 측에서. 근데 만약에 성폭력 등 굉장히 좀 중대한 사안이었고 그래서 이제 징계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 징계를 다 이행하기 전에 분리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학교회장이 내부 결재를 거쳐서 학적 변동을 해줄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것도 조금 더 구체화해서 개정 후에는 조치가 미이행되었더라도 내부 결재를 거쳐서 학적 변동을 수반하는 전학 등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성폭력이라는 예시는 좀 빼고 관련 학생 간 분리가 불가피하다라는 걸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범위를 넓혀놨죠.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진 않은데 개정 후에도 지금 너무 학교회장의 권한으로 어떻게 학교장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범위를 넓힌 건 맞는데 너무 학교장의 재량을 강조하다 보니까 만약에 좀 학교 측에 운영위원회라든지 뭐 이렇게 학교에 좀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분의 자녀가 가해자가 된 경우 영향력을 발휘해서 빨리빨리 그냥 징계 이행이 다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학을 보내준다든지 이러한 소지는 제가 보기엔 좀 있어 보입니다. 너무 좀 학교장 권한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교내봉사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구체화해서 몇 개 더 넣었어요. 학교폭력 예방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이라는 걸 하나 넣었고요. 이거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엔 좀 획기적입니다.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이 뭐 그런 거잖아요. 아이들 등교할 때 뭐 이런 거 피켓팅 들고 하고 구호 외치고 뭐 이런 걸 텐데 그러면은 가해 학생이 누군지 다 뻔히 알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 다음 학생의 주간 행사 도우미 이런 걸 넣었는데 학생의 주간 축제 같은 거한테 축제 행사 도우미 한다고 교내봉사 한 걸 인정해 준다라고 하면 그것도 좀 웃긴 웃기죠. 그 다음에 장애 학생 등교 도우미 뭐 이런 거는 똑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조치 미이행했을 때 3개월 안에 미이행할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명단을 교육청에게 보고한다고 했죠. 더 강화된 조치를 나올 수 있게끔 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조금 더 구체화해서 2호 조치, 접촉금지 조치 위반의 경우에는 학교장은 새로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하여 사안 처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호부터 9호, 3호는 이제 교내봉사부터 9호 퇴학까지 미이행 만약에 한다. 그러면 교육장은 학교에 보고를 받은 21일 이내에 가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조치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과 미이행 시 거부 기피에 따른 추가 조치가 있음을 서면을 안내한다. 그러니까 3개월, 21일, 1개월 하면은 거진 5개월입니다. 5개월 정도 있어야 새로운 조치 부과가 가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좀 너무 긴 것 같아요. 교내봉사 이런 거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요, 그죠? 너무 좀 기간을 길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1, 2개월이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교육장이 보고받은 21일도 너무 긴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일주일이나 열흘 안으로 줄이고 조금 기간은 조금 줄이는 편이 좋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조치사항 삭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좀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자,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일단 정리한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제일 큰 거는 학교 교체, 전학, 졸업 삭제, 생활기록부 삭제 시기에 변동이 좀 컸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가 신고하는 경우 3일 분리 시행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는 거 있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규정이 좀 세밀화됐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장 자체 해결제에서도 재산 피해 복구 요건과 관련해서 재산 피해 복구 범위를 좀 넓혔다. 그 다음에 이제 조치 미이행 시 어떻게 새로운 조치를 더 부과하는지 그 기간 설정과 관련 조금 구체화를 시켜놨다. 요 정도 내용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변화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달라지는 내용이 있으면 제가 바로바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